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왔던 조지아주의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WSB-TV가 발표한 오늘 오후 4시 25분 개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 후보가 총 득표수의 50.7%의 지지를 받아 49.30%의 득표를 얻은 켈리 래플러 의원을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존 오소프 후보와 데이비 퍼듀 의원의 결과는 존 오소프 후보가 50.28%를, 퍼듀 의원은 49.72%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존 오소프가 승리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는 지난 28년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했고 20년간 민주당 상원의원은 나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여겨왔던 조지아주가 흑인 유권자 득표율이 높아지고 아시안계 이민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이 이번 결선 투표에서 역효과를 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목을 받아온 결선 투표가 어제로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어제 저녁 풀턴 카운티 개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일 저녁 저는 풀턴 카운티 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일에 투표된 투표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이 투표 결과가 들어있는 가방을 잉글리시 스트리트에 위치한 풀턴 카운티 선거 창고에 들고 옵니다. 투표 결과는 가방 안에 데이터 칩에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내용물을 확인한 뒤에 데이터 칩을 집계 기기에 넣어 결과를 집계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 조기 투표, 부재자 투표 모두가 이곳에서 집계됩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의 개표는 이곳이 아닌 조지아 월드 콩그레스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부재자 투표 우편을 개봉하고 서명을 확인하고 스캔을 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풀턴 카운티에서는 투표일 8일 전부터 부재자 투표 개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선관위 측은 투표일 당일에 투표한 인원이 약 7만 명, 조기 투표한 인원이 약 27만 명, 부재자 투표를 한 인원은 약 1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의 개표는 대선 당시보다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선 투표의 경우에는 3개의 선거만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개표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경험이 늘어난 점을 언급했습니다. 해외 거주 부재자 투표 등 남아있는 투표가 있어 개표가 완전히 진행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인준을 위해 오늘 진행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시위대의 의사당 진입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상하원 회의는 의원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전격 중단되고 의원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 의사당 인근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 트럼프 지지와 선거 불복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바리케이트를 넘어 경찰의 제지를 뚫고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하면서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의회 의사당이 시위대에 의해 한순간에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가 의회로 행진하기 전 백악관 앞에서 지지 시위 연설을 나서 대선 불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상하원의원의 합동회의를 통한 선거인단 개표 결과 인증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을 위해 남겨준 마지막 법적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최종 승리 인증 절차는 지연되게 됐습니다. 한편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오늘 오후 6시부로 전격 통금을 명령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메릴 갤런드를 법무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메릴 갤런드 내정자는 지난 2016년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공화당에 의해 인준이 거부됐던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다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갤런드의 자격과 온건성으로 인준 통과에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준을 받게 되면 갤런드는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 세무 조사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퇴임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라는 많은 민주당원들의 요구 등 도전에 즉각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조지아주에서도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염자는 여행 이력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보건당국은 해당 감염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 중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어제인 5일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18세 남성으로 전해졌으며 여행 이력은 없습니다. 해당 환자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남성의 근접 접촉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조지아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콜로라도주에서 변종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에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뉴욕주, 조지아주에서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많은 감염자가 여행 이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종이 미국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해당 변종이 알려진 것에 비해서 미국 내에 널리 확산되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변종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19보다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 환자가 급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변종으로 인한 신규 확진 환자가 폭증하자 역대 세 번째 전국 봉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후 5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176만 9,810명, 누적 사망자는 36만 8,64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만 3,5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73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주 보건당국의 현황이 아직 갱신되지 않아 5일자 집계를 다시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9만 7,208명, 누적 사망자는 9,9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5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0만 8,946명, 신규 4,15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기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4,733명, 누적 사망자는 566명입니다. 4일에서 5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84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3,675명, 누적 사망자는 74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9,208명, 누적 사망자는 56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91명,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드벤티스트 헬스 유카이아 병원에서는 지난 4일 모더나 백신을 보관해온 냉동고가 고장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이 몇 시간 동안 실온에 노출됐습니다. 의료진은 백신의 유통기간이 2시간 남짓 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빠르게 접종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백신을 다른 병원과 요양원, 보안관실과 교정시설 등에 긴급하게 배포했으며 의료시설과 공공기관에 나눠주고 남은 물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긴급접종에 나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보건당국과 의료진은 백신 접종을 진행했고 2시간 만에 백신 830회 투여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카터 센터 측이 불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카터 대통령이 97세의 고령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한 197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왔으나 이번 취임식에는 34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늘 미국 제약업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조건부 판매 승인을 내렸다며 유럽의약품청 EMA의 면밀한 안전성, 효능, 품질 평가에 기반한 긍정적인 과학적 권고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EMA는 모더나 백신이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며 18세 이상에 대한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다음 주부터 EU 회원국들에게 모더나 백신 보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후보로 오른 미국 최고 권위 음악상인 그래미 시상식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습니다. 그래미 주관 측은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시상식을 3월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상식 일정은 BTS가 최초로 그래미 트로피를 움켜쥐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1월 6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